네, Generalized Outlier Exposure라는 방법론을 개발을 하는 것을 이번 수학이 논문 주제로 삼았고요.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딥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풀리 자율주행은 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요. 그 이유가 아직 모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델을 신뢰를 할 수가 없을까요? 왜냐면은 치명적인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인데도 이렇게 변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다른 인풋이 들어온다던가 이럴 경우에 이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로 잘못된 예측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 중에 이 거대한 트레일러의 이 옆면을 보고 하늘로 오버 컨피던트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언노운, 이런 모르는 인풋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모델이 아웃풋을 뱉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모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럼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모른다고 알려줌으로써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끔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을 그 사람한테 넘겨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트레인 때 봤던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트레인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은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 즉 그 모델의 아웃풋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OOD 디텍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 중 하나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라는 메소드입니다. 현재 이 OOD 디텍션 태스크에 관련된 소타 모델들의 경우에 전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로 바탕으로 개발된 방법론인데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가 동작하는 방향을 보면은 일단 여기 인디스트리뷰션과 아웃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인디스트리뷰션에서는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로 예측을 하게끔 하고 아웃디스트리뷰션에서는 낮은 컨피던스로 예측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원활 레이블로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유니폼 레이블로 학습을 하는데요. 유니폼 레이블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같은 확률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클래스라고 하면은 0.1, 0.1, 0.1 이렇게 10개의 아웃풋을 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시피케이션 잘 하면서도 OOD, 그러니까 모르는 언서튼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는 이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굉장히 칩하면서도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론이고 이 간단한 어프로치로도 아주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인풋 데이터는 이렇게 2디멘셔널 스파이럴 데이터셋입니다. 두 개의 스파이럴이 존재하고 전체 그리드에 아웃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유니폼하게 존재한다고 할 때 이거를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학습을 시켜서 컨피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컨피던스이고 짙어질수록 낮은 컨피던스인데요. 아웃 디스트리뷰션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컨피던스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스큐드 되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낮게 보이면서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이 왼쪽보다 높은 컨피던스를 보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일단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컨피던스를 높이고 아웃 디스트리뷰션을 낮추도록 학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 둘 사이를 나눠서 학습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버 컨피던스 프로블럼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극단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아웃 디스트리뷰션을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그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리얼월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그 오버랩이 존재하면은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필터링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버랩이 존재하는 그 리얼월드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리얼월드에서 실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는 굉장히 해가 되는 그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 인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성능이 당연히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아웃은 좋아지겠지만 인에서의 성능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이게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와 관련된 그 기반 메소드들의 성능인데요. 이 each 메소드라는 부분이 그 각각의 그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기반 방법론들의 페이퍼에 올라와 있는 메소드이고요. 메소드의 그 어큐러시이고, 스탠다드는 이 각각의 페이퍼에서 성능을 비교한 스탠다드 어큐러시입니다. 보면은 각각 페이퍼들에서 전부 다 리포트한 성능이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인디스트리뷰션의 그 언설턴티 추정 성능의 하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디어란 모델은 인과 아웃 모두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야 한다는 목적으로 연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냐면, 이 인과 아웃에 대해서 믹스업을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스무스한 어떤 컨피던스를 만들어주고자 했는데요. 믹스업이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이걸 어떤 람다 값으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레이블도 웨이티드 썸이 된 값으로 예측을 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그 널리 알려져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이고, 언설턴티 에스티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그 인디스트리뷰션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학습 믹스업을 적용이 되었다면, 원래 믹스업에서는 저희는 인과 아웃 간의 그 컨피던스 서페이스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과 아웃 디스트리뷰션의 믹스업도 가능하게끔 로직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과 아웃이 디스조인트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걸 원래 실제에서는 디스조인트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링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덤하게 믹스업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인과 아웃의 배치를 합쳐서 믹스된 배치를 만들고, 그 하나를 듀플리케이트해서 믹스업을 해서 이제 믹스업 그 배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동일하고 인풋 X와 그 레이블드 된 Y만 믹스업된 샘플로 변형이 돼서 로스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터링 스트레티인데요. 필터링도 이제 ID와 OOD를 디스조인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오버랩, ID와 OOD가 얼마나 오버랩되었는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또는 네거티브 마진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마진이라는 게 그 가장 높은 컨피던스와 두 번째로 높은 컨피던스의 차이인데, 그거에 이제 엔트로피와 같은 방향을 가지게 하도록 네거티브를 씌워줬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링 스트레이지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또 고려를 했습니다. 스태틱 필터링은 고정된 K개의 개수만큼 굉장히 작은 언설턴티, 작은 그 엔트로피를 가지는 애들을 디스카드를 시키고 나머지를 학습에 사용을 했고요. 어댑티브 필터링은 인디스트리뷰션 배치에서 나온 에버리지 언설턴티 밸류와 비교를 해서 그 에버리지보다 작으면 디스카드를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스태틱 필터링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고, 어댑티브 필터링은 스태틱은 K라는 게 존재를 하고 어댑티브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인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제안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의 효과를 보면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필터링을 적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컨피던스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아예 이 잘못 OOD를 하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컨피던스가 샤프한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랜덤하게 믹스업하는 부분까지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와이드 에진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파10과 시파100에서 실험을 했고요. 베이스라인과 OE, UDG라는 OE 베이스드 메소드로 했습니다. 네 가지 지표를, 성능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시파10에서 보면은 어큐러시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좋았고, 근데 OOD 디텍션에서는 OE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긴 했으나 어느 정도 컴페어러블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파100에서는 모든 그 아키텍처, 와이드 레지넷, 레지넷 34, 덴스넷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인과 OOD의 모든 성능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오버레이션 스터디를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의 로스이고, 이건 베이스라인 더하기 아울러 익스포저 텀, 그리고 거기에다 필터링의 효과와 믹스업의 효과, 모두를 다 했을 때 효과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인데, 모두를 전부 다 했을 때 어큐러시 굉장히 가장 좋은 값, 그리고 AURC도 가장 좋은 값, 모든 OOD 디텍션 성능도 가장 좋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필터링 로직에 대한 그 네 가지 비교를 했는데요. 엔트로피, 마진, 그리고 스태틱 필터링, 어댑티브 필터링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베이스라인이나 베이스라인의 인 성능, 그리고 OE의 아웃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특히 스태틱 필터링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K값을 서치한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아울러 OOD 디텍션 모델은 어쨌든 인과 아웃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그 문제는 아울러 익스포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익스트림하게 밸류를 나누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오버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디의 퍼포먼스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믹스업과 필터링을 적용을 했더니 아주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 특히 이거는 리얼 월드에서 신뢰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